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조선해양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0954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6월 9일 4시 2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1.43% 정도의 소폭의 좀 하락 흐름들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지난 이제 5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조정의 흐름들이 연속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새 이제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업황이 상당히 좀 호황을 누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최근에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목표 이상으로 좀 이제 초과 달성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70불 이상으로 지금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다시 이제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요까지도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조선주의 훈풍으로 좀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소 아쉽게 이런 이제 좋은 이슈 속에서도 불구하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좀 상승했었던 부분에 대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느라 정신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다른 조선주들도 그렇고 보통 이제 철강 회사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이 가격 협상을 합니다. 이 철판 후판 가격 협상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후판 가격이 이제 또 인상이 됐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조선해양의 입장에서는 원재료비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반기에 또 다시 한 번 더 뭘 해야 됩니까? 후판 가격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또 후판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된다면은 역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격적인 이런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그런 이제 부담감이 증가되게 되면서 수익성이 좀 감소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다소 좀 단기적으로 주가를 좀 조정으로 이끄는 또 다른 하나의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격 조정이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없죠. 상승이 나오면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는데, 그 조정이 이제 5월달 정점을 기점으로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후판 가격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 16만원대 15만 6천원대 이런 자리가 이전에 굉장히 좀 거의 고점 영역이었어요. 고점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게 한 방에 좀 돌파하기는 사실 좀 쉬운 자리는 아니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모로 이 16만원, 15만 6천원대가 이전에는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었고, 무너지고 나서는 저항대가 될 정도로 매매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던 구간이죠. 물론 뭐 10년 전, 20년 전에 이 종목을 샀던 사람이 뭐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매매 공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치열하게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승도 좀 있었고,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인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좀 저항을 받고 다소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봅니다. 뭐 특별하게 여기서 이 한국조선해양의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크게 급증해서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뭔가 대차 잔고나 이런 것들이 크게 이게 아니죠. 한국조선해양. 네, 왜 저게 나왔나요? 예, 이게 지금 대차장고인데, 대차장고나 이런 부분들도 5월달 정점 찍고 나서는 뭐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도 딱히 뭐 그렇게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하루 거래량의 5,700주가 공매도인데, 이게 뭐 공매도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소 그동안에 올라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좀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외인들, 기관들이 연속해서 이제 매도를 하다 보니까
그 물량들을 개인들이 받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외인들 기관들 없이 이 큰 종목이 좀 움직이는 거는 부담이 되죠. 그래서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외인들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어서 수급에 약간의 좀 공백 이런 부분들 속에서 조금 더 쉬어가는 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 시점에서 이 종목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다라는 거는 얼마까지 쉬어갈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살짝 잘 모르는데, 그걸 알면 뭐 제가 신이죠. 이제 RSI 상대 강도 지수로 제가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조지표나 이런 것들 이것만 보는 거, 이것만 좀 자주 활용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대형주에서는 좀 잘 맞는 편이에요. 소형주는 좀 맞는 반반인데, 대형주에서는 사실 이 밑으로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RSI 상대 강도 지수 30m로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30을 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과매도 영역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든 뭐 이런 상승이든 이런 것들이 저는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 이제 9월달, 지난해 9월달, 10월달에도 RSI 30m로 떨어지고 나서 곧바로 또 반등 나오고, 이후에는 이 구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돌아나가 버렸죠. 그러다가 또 잘 가다가 또 훅 꺾였는데, 이때도 RSI 30m로 떨어져서 이 구간을 딱 저점으로 해서 또다시 반등 나왔고, 이후에 이 구간을 깨지 않았죠. 이 구간을 깨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쏴버렸어요. 최근에 주가가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RSI 상대 강도 지수가 저는 30m로 떨어지면 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이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봐요. 그러면 얼마까지 떨어질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뭐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저는 뭐 만약에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한다면 한 12만원까지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러면 저 욕 뒤지게 먹겠죠. 뒤지게 먹을 텐데, 물론 뭐 여기까지 온다는 건 아니고, 어찌됐든 RSI 30m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이제 좀 더 내려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떨어질 거고 어차피 조정을 받을 거면 찔끔찔끔 떨어지는 것보다는 한번 쭉 빼고 한번 확 돌아가는 게 더 깔끔해요. 괜히 찔끔찔끔 이거 뭐 애간장 녹이고 시간 다 잡아먹으면서 조금씩 뺀 다음에 다시 돌아나갈 때도 천천히 돌아가는 것보다는 한번 쭉 빼주고 다시 이제 돌아나가는 게 훨씬 더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그게 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단축하고 빨리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될 텐데, 어차피 단기적인 방향성은 이제 조정으로 아예 방향을 잡아버렸죠. 60일선도 깼고, 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또 밀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단기적인 방향성은 일단은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어서 바닥을 어디서 찍을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게 예측이 안 되니까 RSI 30m로 떨어질 때를 조금 더 포인트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주봉 한번 보고 갈게요. 주봉 한번 보시면 여기서 진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흐름이 있죠. 이 한국조선해양이 지난 2010년도에 정점을 찍고 나서 지금 10년 넘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주봉상 이동평균선이 수렴된 적은 있지만 단 한 번도 그 이상으로 올리면서 정배열로 돌린 적은 없어요. 그동안에 이 10년 동안의 흐름에서 보면 중장기 이평선들이 다 하락으로 오고 수렴했지만 정배열로 돌리지는 못했거든요. 여기서 코로나까지 터져서 더 빠져버렸죠. 근데 이게 지금 정배열로 돌아가고 있어요. 돌리기도 힘든데 지금 이 10년 동안에 이어져 왔었던 이 하락의 종지부를 찍고, 중장기 이평선들, 주봉상에서 중장기 이평선들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고 있는 배열 전환의 초기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좀 쉬어가고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체적인 이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이 상승 흐름들이 계속 이어가면 좋겠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매물대나 이런 저항대가 많기 때문에 그게 또 쉽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여기서도 보시면은 바닥에 있다 올라갈 때 여기서 저항을 받잖아요. 이 자리가 결국에 이 구간이거든요. 이 전에 이렇게 좀 머물렀던 구간, 여기서 또 저항을 받고 또 밀었다가 다시 또 재돌파가 되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다음 저항대 또 들어오는 거죠. 한 16만 원대나 이런데, 이 16만 원대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또 혼잡한 구간이죠. 매매 공방이 또 치열하게 일어났던 이런 구간이니까 또 이 구간에 어느 정도의 또 저항을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 또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승이 나왔으니까 또 가격 조정도 있어야 되고, 조정 이후에 또 다시 이제 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제 계속 두드리겠죠. 저항대를 돌파하기 위한 두드림이 있을 것이고, 그런 두드림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되면 그 이후에 다시 또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거라고 보는데, 그렇기 위해서 이후에 주가가 더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요소는 지금 수주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지금 실적에 반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배를 뭐 한두 달 만에 뚝딱 만드는 게 아니고, 보통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2, 3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일부 계약금 받고 나머지 이제 중간에 그 공정률에 따라서 조금 받고 나머지 인도할 때 돈을 많이 받아요. 배를 인도해 줄 때. 그렇기 때문에 수익, 매출이나 이익에 반영되는 가장 큰 시점이 인도할 때이기 때문에 지금 수주를 해놓은 게 결국에 2년 뒤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되는 거죠. 지금 수주를 많이 해놔야 2년 뒤에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가야 될 거는 결국에 이제 수주를 얼마나 많이 해내느냐, 이런 부분이고, 지금 가는 거야 뭐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선반영된 것도 있는 거겠죠. 지금 실적은 결국에 2019년도에 따놓은 수주가 현재 수익이 인식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따내는 수주는 앞으로 2년 뒤에 수익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주를 많이 따놔야 2년 뒤에 실적이 좀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수주나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초과 달성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뭐 친환경 선박이나 이런 것들, 이제는 옛날처럼 뭐 벙커 CU 막 이런 것들 안 돼요. 이 기후 협약을 통해서 앞으로 이 그 친환경 그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이 배, 선박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좀 선보이게 될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조선해양이 또 고부가 가치 선박을 또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고 기술력도 있고요. 앞으로 뭐 수소 연료를 기반으로 한다 이런 것도 있고, LNG 연료를 뭐 기반으로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친환경 선박을 또 수주를 하면서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장기적으로 또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친환경적인 선박이나 추가적으로 뭐 해양 플랜트나 이런 선박 수주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많이 따내놔야 이후에 그런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바탕이 돼서 이 구간을 좀 돌파해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실 이 부분들에서 좀 기술적으로 걸리는 자리인데, 저항받고 좀 쉬어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또 조정받고 자연스럽게 또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어디서 저점을 찍을 거냐, 이 부분이 제일 물음표잖아요. 그걸 이제 RSI 30m에서 잡아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바닥이 조금 더 확인되지는 않았다. 물론 중간에 돌아갈 수도 있겠죠. 안 오고 중간에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바닥을 좀 예상을 해본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참고적으로만 좀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중장기적인 이런 한국조선해양의 방향성은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상승 흐름들이 유지되는 가운데 일부 쉬어가고 있는 것 뿐이지 결코 흐름이 무너진다거나 이런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 조정 이후에 재차 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중요한 건 조정의 마무리 국면이 어디가 될 거냐를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뭐 계속해서 좀 당분간은 좀 관망하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슈 종목 분석이 있거든요. 여기에 가시면은 정말 많은 종목 분석돼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종목들, 이런 것들, 또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가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이거는 9시에, 매일 아침 9시에 3종목씩 나와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나오고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다 공개가 되어 있어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부분들을 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코너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톡 친구 추가가 있는데, AP투자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방이 있습니다. 무료방이 있는데, 그 무료방에서는 장중 시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시황부터 시작해서 장중 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기사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들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한국조선해양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